저는 자말힐이 페레이라를 KO시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해. 100%입니다. 페레이라가 맷집이 안 좋아. 요분은 막 맞을 때마다 막 눈 감고 맞아요. 눈 감고 막 잠자는 것처럼 맞아요. 막 요러면서 봤는데 자말힐이 그냥 압박해가지고 케이지에 몰아넣고 또 때려가지고 KO시킵니다. 저는 이게 딱 그림이 그려져요.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그냥 자말힐이 그냥 사우스포 자세로 그냥 페레이라를 압박을 해가지고 케이지에 몰아넣고 뚜두두 때리잖아요. 그럼 페레이라는 그냥 그대로 그냥 떡실신 당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페레이라 무쇠들 뭐 패기견들이 여러분이다. 페레이라는 카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페레이라는 불합리한 멘트였죠. 지난번에 프로하스카를 KO시킨 것처럼 카운터 레프트를 꽂으면 자말힐 쓰러지게 될 것이에요. 뭐 요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근데 자말힐은 커리어 사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로키가 온 적이 없다. 낙다운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로키가 온 적이 없어요. 이분은 진짜 맷집이 어나더래. 이분이 막 은간호급은 아니겠지.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 막 티아고 산토스랑 난타전 하는데도 그로기가 한 번을 안 오고 막 글로벌 개세이라도 주먹이 센데 개세이한테 카운트 맞고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이분이 여러분 맷집이 어마어마해요. 단 한 번도 그로기가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말힐이 페레이라한테 두세 대를 맞고 본인이 한 대를 때려도 이거는 힐이 유리한 교환. 그래서 저는 힐이 페레이라 KO시킨다고 확신합니다. 페레이라의 카스키 끝났어요. 끝났다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좌버, 세기 격알못, 패알못, 자알못이기도 하죠. 그냥 뭐 격투기에 대해서 아는 게 1도 없는 TIT UFC 리액션인데요. 제가 뭐 페레이라랑 그 자말힐 예상 영상을 따로 올리진 않았지만 3월에 라이트헤비급 판도 분석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페레이라랑 자말힐 경기 예상을 했었는데 짧게 그때 제가 페레이라가 자말힐한테 KO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말힐은 맷집이 어나더 레벨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 사람들이 뭐 불합리한 왼손이다, 뭐 페레이라의 카우킥이다, 뭐 이러지만 그거 다 씹어내고 그냥 뭐 맷집으로 씹어내고 주먹 꽂아가지고 유리턱 페레이라의 턱에 얼굴에 꽂아가지고 KO시킬 것이다, 떡시신 시킬 것이다 했는데 정확하게 그냥 100% 틀려버렸네요. 그래서 뭐 패기견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번에 랩트훅을 꽂아가지고 원펀치로 뭐 거의 90% 경기를 끝낸 거죠. 90% 끝내고 파운딩 툭툭툭 꽂아가지고 끝냈는데, 자, 근데 제가 뭐 댓글을 거의 안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영상 외에 다른 영상에는 댓글 안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랩촉이 카운터 펀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카운터 펀치는 맞았는데 이게 의도된 카운터 펀치는 아니었어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자말힐이 뒤로 빠지다가 본인은 랩트 스트레이트를 날렸고 그 페레이라는 랩트 훅을 날렸었는데, 근데 여기서 자말힐이 랩트 스트레이트는 빗나갔거든요. 그리고 페레이라의 랩트 훅은 그 페레이라 그 자말힐 입에 꽂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말힐이 눈이 뒤집히면서 그대로 쓰러졌는데요. 근데 이게 일단 결과론적으로 보면 카운터가 된 거는 맞아요. 왜냐? 자말힐이 펀치를 날릴 때 페레이라가 펀치를 자기 랩툭을 맞췄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카운터성으로 들어간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페레이라가 이걸 노리고 때렸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0.25배속으로 여러 번 봤는데 페레이라가 그 자말힐의 랩트 스트레이트를 막 패리를 한 것도 아니고 슬립을 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슬립을 뭐 굳이 과하게 안 하더라도 뭐 이게 슬립을 진짜 미세하게 하고 뭐 카운터를 치거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페레이라는 제가 헤드 모먼트 1도 없이 그냥 동시에 그냥 자말힐이 랩트 뻗을 때 페레이라의 랩툭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운적인 요소는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뭐 운빨이란 건 아니고요. 뭐 럭키샷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제 말은 뭐 의도적으로 카운터를 꽂은 건 아니다. 근데 그냥 둘이가 공격을 뻗었는데 한 사람은 맞추고 한 사람은 미스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페레이라의 주먹은 정확도가 100%였는데 그 뭡니까 자마릴은 랩트 스트레이트를 미스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페레이라가 잘한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제 포인트는 뭐냐, 페레이라가 그거 랩투옥을 그 자마릴이 랩트 스트레이트를 날라올 걸 알고 그거를 카운터성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적으로 카운터로 꽂은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한 방으로 보냈는데, 저는 그 자마릴이 지금까지 그로기가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커리어 사상 막 티아고 산토스랑 막 맞다 대결하고도 막 몇 대 쳐맞고도 막 아무렇지도 않길래. 그리고 게세이라도 주먹이 뭐 알페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센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게세이라 상대로도 막 그 어퍼컷 날리면서 카운터 펀치 맞았는데도 별 그러기가 없길래, 저는 솔직히 이분은 그냥 뭐 그 페레이라 주먹 정도는 뭐 그냥 몇 개 씹고 그냥 지가 꽂으면 이기겠다 싶었는데, 근데 그냥 한 대 카운터성으로 맞으니까 그냥 바로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딜 교환에서 페레이라가 무조건 질 거라고 제가 예상 영상에서 말했는데, 근데 경기를 보고 나니까 딜 교환, 그러니까 만약에 자말 힐이 랩트 스트레이트를 본인이 맞췄다 하더라도 쓰러지는 거는 자말 힐만 쓰러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레이라, 뭐 물론 뭐 페레이라도 그로기가 왔을 수는 있어요. 스트레이트를 맞았었으면.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를 맞고 페레이라가 막 쓰러지진 않았을 것 같고, 뭐 최대 데미지가 있다면 그게 그로기였을 것 같은데, 근데 한쪽은 아예 쓰러져서 거의 90% 정신이 나간 상태고, 한쪽은 뭐 그로기가 좀 온 상태다. 그렇다면 뭐 결국에는 뭐 더 빨리 페레이라가 회복을 해서 파운딩을 꽂아서 이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자말 힐이 제가 예상 영상에서 본인이 한 대 꽂고, 그러니까 본인이 두세 대 맞고 한 대를 꽂아도 딜 교환해서 이길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틀렸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말 힐이 이번에 경기 준비를 제가 봤을 때 잘못한 것 같아요. 일단 잘했는 건 있어요. 레그킥 대비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앞발 빼면서 뭐 그 페레이라 킥은 많이 피하고, 오히려 본인이 뭐 레그킥을 좀 많이 준비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레그킥 대비는 솔직히 굉장히 잘해왔어요. 자, 그런데 자말힐이 알페 상대로 너무 뒤로 빠지면서만 싸웠습니다. 알페는 본인이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본인이 전진을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자말힐이 이번 경기 때 경기 내내 알페를 상대로 계속 뒤로 빠지면서만 싸웠습니다. 그래서 좀 본인이 좀 유리할 만한 상황을 못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솔직히 진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말힐이 페레이라의 왼손, 그러니까 MMA에서 가장 좀 아이코닉한, 가장 강력한 무기들 중에 하나가 페레이라의 왼손 아닙니까? 근데 요거를 상대로 디펜스를 아예 준비를 안 해왔다는 점, 요게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스트레이트를 그게 첫 번째로 날린 건 아니고 그 전에도 스트레이트를 몇 번 날렸었는데, 그때 보면은 자마릴이 오른손은 그냥 가슴 쪽으로 내리고 스트레이트를 날리는데, 자 물론 거의 대부분 선수들이 뒷손을 날릴 때 앞손을 다 요렇게 하고 날리진 않아요. 앞손을 다 이렇게 날리진 않고 보통 한 요쯤에 하고 날리긴 합니다. 그래서 자마릴이 다른 경기 때 만약에 뭐 이 정도로 했었다면 제가 뭐라 하진 않아요. 자, 근데 상대가 페레이라잖아. 한 대만 맞아도 진짜 큰일 날 수 있는 랩투옥을 보유한 상대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경기만큼은, 딴 경기는 아니더라도 이번 경기만큼은 자말힐이 그래도 페레이라의 죽음의 왼손에 대비를 하고 왔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딴 경기는 아니더라도 이번 경기만큼은 스트레이트 날릴 때 오른손 가드를 좀 올리고 날렸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자말힐이 페레이라의 왼손에 대한 디펜스를 아예 준비를 안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얀님을 올려치려는 게 아니고, 얀님은 뭐 판정으로 졌지만 그래도 얀님 경기를 보면은 페레이라를 상대로 페레이라의 주무기들에 대해서 대비는 확실히 좀 해왔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얀님은 경기 내내 오른손은 가드를 올리고 있었거든요. 페레이라의 죽음의 왼손은 무조건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잽 날릴 때도 무조건 이쪽 손 딱 여기 고정시켜 놓고 날리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페레이라 카프킥도 거의 한 8할 7할 정도는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얀님이 물론 스플릿 판정으로 졌긴 졌지만, 근데 얀님은 그래도 준비를 해왔잖아. 근데 얀님 말고 프로아스카랑 자말힐은 그 페레이라를 상대로 페레이라의 주 무기에 대해서 대비를 거의 안 해온 것 같습니다. 프로아스카는 카프킥에 대한 대비가 제로였죠. 솔직히 그 경기력은 솔직히 진짜 안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스카는 그냥 레그킥에 대한 뭐 대비가 아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라키치 상대로도 레그킥에 대해서 전혀 뭐 대비가 안 돼 있더만. 그래서 프라스카는 만약에 페레이라랑 다시 본다면 아마 카프킥에 또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말 힐은 뭐 킥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왔지만 하지만 레프트 훅에 대한 디펜스는 전혀 대비가 아예 안 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상대가 누가 되든지 간에 좀 페레이라가 공격력이 굉장히 높잖아요. 공격력이 최소 솔직히 뭐 펀치력은 한 S급 되는 것 같고 킥도 뭐 A뿔이나 S급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선수 상대로는 디펜스가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 왜 얀님 말고는 다른 선수들은 좀 페레이라의 강력한 무기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좀 방어적인 전략을 왜 안 세우고 왔는지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페레이라가 확실히 좀 몸이 커졌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얀님이랑 싸울 때는 페레이라가 어떤 느낌이냐, 몸이 살짝 좀 불어 있었어요. 살짝 뭐 라면 먹고 자서 부은 느낌? 그냥 진짜 미들급이 라이트 헤비급으로 올라와서 그냥 좀 살짝 좀 살찐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보니까 확실하게 라의 느낌이더라고. 이번 경기는 막 부은 느낌도 없고 막 그냥 찐 라에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페레이라가 라이트 헤비급에 완벽히 적응을 했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페레이라가 펀치력이 19만 대가 나왔잖아요. 근데 은간우가 제일 높게 나온 게 12만 9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은간우를 능가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단 저번에 조 파이퍼도 그 은간우 펀치력 그걸 능가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펀치 기계가 그 기준이 바뀌었거나 점수 기준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이건 오류야. 왜냐하면 여러분, 자 물론 그래 페레이라가 은간우 상대로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은간우가 무조건 세계 부동의 1위라는 그런 건 없죠. 자 근데 여러분, 은간우가 12만 9천인데 페레이라가 19만이잖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페레이라가 진짜로 찐으로 은간우가 12만 9천인데 페레이라가 19만이잖아. 페레이라는 운동하지 마세요. 그냥 훈련하지 마. 그냥 뭐 이러면 개워야. 랩툭 정확하게 꽂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 19만 나온 게 오른손이었잖아. 근데 알펜은 제일 센 게 왼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9만은 뭔가 좀 기계가 오류였거나 아니면은 뭐 점수 기준이 달랐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간우가 12만 9천인데 그 은간우 주먹도 진짜 그 누구도 버티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아니 여러분 19만이면 말이 안 되는 수치라니까. 그리고 토마스 페널이 3만 9천인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페레이라가 토마스 피날 펀치력에 뭐 4, 5배 되는 거야.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저는 일단 페레이라가 펀치력만 봤을 때 은간우 능가하지 않는다 보고, 그리고 능가를 한다 해도 뭐 한 뭐 14만 요런 게 현실적인 숫자지, 은간우가 12만 9천인데 페레이라가 19만이다? 그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진짜 19만이면 얼굴에 구멍 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예상 영상에서 페레이라가 맷집이 안 좋다고 했었는데, 근데 요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막 경기를 이겼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페레이라 팬분들이 막 페레이라는 맷집도 사실 안 좋다는 거는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이번 경기에서 페레이라가 머리에 맞은 게 딱 한 대밖에 없어요. 라이트 훅 딱 한 대밖에 안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레이라가 막 딱히 맷집이 테스트 되진 않았고요. 페레이라가 맷집이 약점인 거는 맞아요. 물론 근데 미들급 때보다는 맷집이 좋긴 하지. 근데 그래도 페레이라가 제가 봤을 때 연타를 몇 대 맞으면 KO를 당할 수 있는 맷집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페레이라 공격력이 너무 세니까 사람들이 잘 공격을 못 하는 거죠. 들어가다가 맞고 카운터 맞고 끝날까봐. 자, 그리고 페레이라가 본인이 UFC 301에서 토마스 페나리를 상대로 헤비급 챔피언전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너무 좋아요. UFC 301이 진짜 쓰레기 카드인데 그거를 페레이라가 살려준다? 그 카드를 굉장히 호감이 되고, 또 경기도 굉장히 좀 인터레스팅한데, 근데 아스피날 상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스피날 상대로 타격점만 유지가 된다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아스피날은 레슬링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레슬링만 잘하는 게 아니고 주짓수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아스피날한테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 1라운드에 아스피날이 서브미션을 딸 듯? 아스피날이 만약에 나는 최고의 타격가로 평가받는 페레이라를 상대로 나의 타격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버리면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스피날이 그냥 테이크다운 걸면은 아스피날이 2m짜리 러시안도 1라운드 그냥 아주 쉽게 넘겨가지고, 그분도 테디 좀 좋은 편이거든요. 아주 쉽게 넘겨가지고 바로 안바로 이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피날이 레슬링만 걸면 그냥 1라운드 초살 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라이트 헤비급에 남는다면 앙칼레프가 다음 상대일 것 같은데, 앙칼레프가
제가 봤을 때 일단 프로 하스카랑 자마할 힐보다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앙칼레프가 얀님 경기에서 봤듯이 인사이드 레그킥이 좀 많이 취약하더라고. 그래 근데 페레이라한테 인사이드 레그킥을 맞는다? 그러면은 다리가 썰려서 질지도. 근데 앙칼레프가 얀님 때는 3라운드 막바지부터 레슬링을 시도를 했거든요. 그때 막 이거 난 타격전에서 져본 적이 없는데 얀님 상대로 타격에서 지네? 어쩔 수 없네. 레슬링 걸어야겠다 싶어서 좀 뒤늦게 레슬링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페레이라를 상대로는 좀 초반부터 레슬링을 쓸 것 같은데, 근데 앙칼레프가 사람들이 뭐 다게스탄 출신이라고 막 레슬러라고 생각하는데, 앙칼레프는 경기를 95% 이상 타격으로 풀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타격가고요. 근데 레슬링을 뭐 나빼다게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페레이라를 이길 정도가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 앙칼레프랑 페레이라,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페레이라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다. 페레이라 팬분들께 제가 그 뭡니까 자말 힐 따위한테 뭐 페레이라가 떡시신 당한다고 제가 페레이라를 좀 무시했는데 굉장히 죄송하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